예,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6%, 코스닥 4% 순항하고 있고요. 급변하는 상황 속에 또 여러 트렌드 속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투자의 해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투자 로테이션 민재기 KB증권 프라임 클럽 팀장님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는 급락, 오늘은 또 급등이고요. 오늘 시장의 그 관심은 지수도 그렇지만 새로 이제 코스닥의 액티브 ETF 상장된 거에 관심들이 다 쏠리는 것 같아요. 예. 이들 종목들의 면면을 좀 봐주시고 코스닥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터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 ETF라는 것은 1,800개 종목 중에서 펀드 매니저가 이제 똘똘한 종목을 골라서 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150 ETF가 지금까지는 좀 이슈였는데 그 코스닥 150 ETF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다 담는 거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온기가 좀 가지 않았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러한 똘똘한 중소형주까지도 이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이제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그다음에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 두 종목이 지금 두 개의 ETF에 네. 편입된 종목들의 리스트가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종목의 등락이 약간 ETF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코액트가 상승률이 좀 더 강하고, 네. 타임 코스닥 ETF가 약간 상승폭은 좀 덜한 그런 부분인데,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을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이미 이제 어제 밤부터 좀 편입된다라는 이야기가 네. 이제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일부 이제 코액트 액티브 ETF에 담겨져 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오늘 하루의 등락률은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고 트레이딩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편입된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장중에도 종목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항상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종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편입된 종목을 가지고 내가 뭐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ETF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게 맞아요. 네, 예.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할 부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ETF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괴리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괴리율은 원래 이 ETF가 가져야 되는 순자산 가치 NAV라는 게 있는데, 너무 자금이 오늘 아침처럼 순간적으로 쏠리면 예. 이 NAV랑 현재 가격이랑 괴리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폰은 한 150만 원이 정가인데 200만 원에 사는 거면 잘못 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NAV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순식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1,200원, 1,300원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데, 그렇게 높게 사버리면 다시 순식간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흥분하지 말아라. 네, 순자산 가치라는 NAV가 항상 우리 MTS랑 HTS에 확인이 되니까 네. 그 가격 부근에 있을 때 사시는 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밥 먹고 잠 안 자고 고민하는 펀드 매니저보다 내가 종목을 더 잘한다 하면 종목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액티브 사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는 보수 차이도 있을 거예요. 네, 총 보수가 타임은 0.8%고요. 삼성 코액트는 0.5%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아마 투자자들이 감안해서 하시는 것 같고, 액티브 ETF를 사는 전략이 좋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흥분해서 네. 사지 말고 나눠서 사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다시 좀 돌아와서 전쟁에 대한 우려들로 시장이 급락했었고, 그때 이제 방산하고 에너지가 갔었는데요. 다시 이제 조기 종결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또 인터배터리 개막하죠.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런 쪽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2차 전지부터 간단하게만 네네.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에 11일부터 13일 정도로 일정이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월 달에는 열심히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좀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인터배터리 데이가 열리기 전
2월 달에 주가는 먼저 좀 올랐었고요. 오히려 인터배터리 데이가 행사가 열리는 즈음에서부터는 약해지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뉴스에 팔아라. 예,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는 조금 똘똘한 기업들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 직전에는 뭐 공격적으로 초갱 매수하시기보다 오히려 그 전에 좀 수익을 좋게 잘 내셨다면 조금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2차전지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쪽은요. 네. 신재생 쪽이 오히려 제가 좀 드릴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은 편인데요. 자료를 가지고 조금 설명은 이 부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부각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심각한 화석 연료의 의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 이봐라. 화석 연료에 우리가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냐. 신재생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구조가 있을 때 글로벌 분쟁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힘을 좀 실어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뭐 거의 100% 수입을 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뭐 하나로 180조 정도의 국부가 유출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최근에 다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동의 이슈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것은 제 옷도 그렇고요, 이 노트북도 그렇고 대부분 유가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화학 제품은. 그 이제 제조 원가라는 부분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가까운 중국과 경쟁을 한다라면 당연히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수 없는 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유틸리티 관련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 우리가 이 고정비거든요. 전기요금이랑 가스비는 이 고정비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재생에너지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산지소라는 키워드가 많이 이제 들리고 있는데 네.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직접 소비를 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에너지 생산은 저기 멀리 외곽에서 강원도나 남해안 쪽에서 많이 하는데 소비는 주로 우리가 수도권 서울에서 다 하니까 근데 전기요금이 같다?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내돈내산은 많이 들었는데 지산지소 가까운 데서 온사이트 이런 게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 되잖아요. 온사이트 같은 예. 그런 개념이라고 예.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자라는 차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에 전기를 이렇게 끌어오려면 송전망이라든지 그렇죠. 뭐 예. 우리 혐오 시설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송전탑을 세우는 거는 내 집 앞에 그런 것들 세운다? 다들 반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쪽에 공장도 내려가고 기업도 내려가고 그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뭐 남하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그래서 우리 새만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죠? 네. 주로 이제 전기를 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많이 생산하는 쪽에 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려면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육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거기에 붙는 ES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기적인 이 부분에 관심과 트렌드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란 미국 전쟁에 따른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네. 필요성에 의한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면 신재생은 이제 재생은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광, 풍력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수소는 어떻게 발전원을 가져오냐에 따라 다른 거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에너지인데 합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그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주목할 만한지 또 오늘 관심 종목은 뭔지요? 예. 예. 일단 신재생 쪽에
가장 관심 있는 걸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일단 태양광을 저는 꼽고 예. 싶습니다. 네, 태양광은 그래도 우리 풍력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원전은 시간이 너무 걸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미국에서 최근에 전력망이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 가장 강하게 지금 미국에서도 인프라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마 태양광 쪽이 가장 신재생 예. 쪽에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부분으로 네. 준비해온 종목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고 난 직후부터 해서 관련된 발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과 자본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분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이제 에너지다. AI를 위해서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앞으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오른쪽에 있는 자본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SK그룹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조 정도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라고 하니 결국에는 그러면 SK그룹이 혼자 할 수는 없고 외부의 이제 금융기관한테도 자본을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를 일체화시키고 재생에너지를 공급시키는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SK그룹에서의 역할은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 투자하는 것과 못지않게 좀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이터닉스의 지분을 KKR이라는 쪽으로 이제 사모펀드로 사모펀드 쪽으로 예. 일부 지분을 매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관련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편에 좀 신호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과 ENS를 통합을 하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이런 사업들도 좀 통합을 하면서 좀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이런 식으로 1단계부터 4단계로 이렇게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거는 정부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정책과 좀 동행하려고 하는 SK그룹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국가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방 쪽에서 좀 재생에너지를 융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수혜주를 점점점 찾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드 관련된 종목 중에 뭐 누리플렉스라든지 그리드 위즈라는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이런 나라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때 같이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작은 종목으로는 거기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기업의 앞으로 행보는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이제 사모펀드로 이제 지분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SK 이름은 뭐 당분간 쓰겠지요. 네. SK 이터닉스의 주가 판단 지금 28,0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가격 전략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에너지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을 주는 바람에 주가가 네. 좀 올라왔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좀 아래 꼬리를 달았던 25,500원을 저점 좀 이탈가, 손절가로 지정을 좀 해드리고요. 전고점이 한 34,000원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 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태양광 풍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SK 이터닉스는 전고점인 34,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전쟁 때문이 아니라 유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이제 신재생에 대한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셔서 태양광도 조금 더 태양광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었잖아요. 네네네. 태양광도 좀 보고 또 오늘 이제 SK 이터닉스 여기 아마 풍력 발전 이런 쪽이 아마 주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목해 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투자 로테이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